검찰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택과 3명의 거주지를 비롯해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금을 숨기는데 이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김 씨 변호인이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김 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재산 800억 원을 동결했는데 돈 세탁이 된 김 씨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검찰이 체포한 이한성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화천대유 이사 최우양 씨는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한 인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이 연관돼 있는 만큼 검찰은 최 씨 자금 추적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최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준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의혹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수원 권선구 입북동 땅을 김 씨 명의로 산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16일에 구속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곳 땅을 샀던 때와 비슷한 시점에 김 씨의 아내 역시 이곳 근처에 다른 땅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 씨가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전 부회장뿐 아니라 천화동인 2호 대주주인 아내까지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압수물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는데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측근들에 이어 가족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한성 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해 내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가 개발 수익금 수백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한 범죄 수익금을 김 씨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기고 숨기는 데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 초기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장동 범죄 수익금 중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소액권 수표 수백 장을 재발행해 차명 인차한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빼돌린 범죄 수익금 중 수표 148억 원어치를 압수했고 확인된 275억 원의 범죄 수익금의 사용처도 대부분 파악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일부 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은 김 씨를 불러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가 모두 연기됐지만 최근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이번 달 13일에 재개됩니다.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검찰도 조만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판교의 베버리힐스로 불리는 한 초호화 타운하우스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명의로 이곳 한 채를 사들인 건 지난 2019년. 연면적 131평으로 당시 62억 원에 팔렸는데 지난달 초 검찰의 자산 동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는 가압류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곳 내부 인테리어와 정원 조경 등을 위한 공사금 명목으로 수십억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자산 중 2,380억 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여진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 1,000억여 원이 동결 조치된 건데 이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검찰이 압수한 수표 실물 148억 원어치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을 김 씨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 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김 씨의 진술 내용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응급실에 들어갈 때는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재판부가 좀 확인 작업에 나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13일 김만배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쯤 되겠네요. 그렇죠? 13일 날은 또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2023년 새해부터 이재명 대표의 글쎄요. 운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거친 길을 가는 그런 행보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김만배 재판과 관련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고비를 넘어가야 될지,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성남 FC 의혹만으로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제 1월 달에 어찌됐든 검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성남 FC와 별개로 또 대장동대로 가는데 여기 부담스러운 건 김만배 씨가 그동안은 기존의 입장들을 번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까지 저런 무리수를 벌일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 김만배 씨 말고 한 명의 주요 인물이 또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가 입장들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과 달리 천화동인 1호가 그분 것이라고 했던 과거의 주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입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김만배 씨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상당으로 하는 그 압박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정진상 씨, 김용 부원장 등 이 일들 속에서 성남 FC 문제와 별개로 대장동에 관련된 김만배 씨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이에요. 지난해 2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는 내 카드면은 윤석열 죽는다라고 했던 말은 과거에 했던 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 말은 내가 좀 뭔가 힘이 세 보인 척하려고 하는 뻥카였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하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김만배 씨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에 좀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박원석 의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예. 최근에 이제 기존 입장과 다르게 진술을 시작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용을 들어보면 김만배 씨한테 들었답니다. 그 천화동이 1호의 지분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앞서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어. 이게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한 뻥카였다. 다른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다른 얘기들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다른 얘기들도 아니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 뭐 남욱 변호사나 또 정영학 회계사나 혹은 유동규 씨가 한 진술은 거의 대부분 전언입니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좀 힘든 거고 결국 그런 말을 했다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 중요한데 기존까지는 김만배 씨는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천화동이 1호는 내 거다. 그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그게 변화가 있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강도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문희상 전 의장의 얘기도 그래요. 플랜 B, 플랜 C 여러 개 플랜을 만들어내야 된다. 뭐 교토상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당이 무너지냐? 플랜 B를 가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플랜 C를 가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이재명의 구속은 이퀄 민주당의 붕괴.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민주당의 다수 여론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당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니 모든 당원들이 의원들이 뭉쳐서 막아내야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역사가 70년입니다.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이 사람 한 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붕괴되고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은 비단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이제 실행과 어떤 뭐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제 민주당이 있고 오늘날 또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있듯이 그렇게 나약하고 허약한 정당의 발전 역사 과정을 거쳐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연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 체제 그리고 지도 체제를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분석 또 평론가들의 평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섣부른 평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지켜봅시다.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마치 구속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헌법상 권리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상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너무 앞서 나가서 또 예단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이지만 한 발 떨어져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쯤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이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떠안고 또 당은 새로운 대행 체제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죠. 아직 이재명 대표의 물론 이제 기소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소환이 되고 기소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그 두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특히 성남 FC 사건은 법률적 논란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고 선거법은 일종의 이제 그 당 차원의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내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데 공당의 대표가 어떤 사법적인 처벌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건 당으로서도 정치적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설사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나 어쨌든 신병에 제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 민주당의 붕괴를 의미하거나 내지는 민주주의의 무슨 붕괴를 의미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살아나가지고 집권까지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는 사법 리스크를 곧바로 이게 민주당의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장이라고 보고 플랜 C는 준비하되 가동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물밑에서. 근데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특히 이제 뭐 대장동 비리나 이런 거와 관련된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특정된 게 아니고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당대표의 거취를 얘기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